최대한 회칙에 따라 공정한 선거를 운영하려고 아주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행해 왔습니다. 지난 날짜 3월 29일 양 후보 등록 날짜 오후 1시에 박균희 후보가 등록 절차를 마쳤고 당일 오후 4시경 남문기 회장이 등록을 접수를 시키러 왔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양 후보한테 똑같이 대답이 오늘은 접수하는 날이고 양 후보가 접수가 끝나면은 우리가 48시간 내에 서류를 검토를 해서 48시간 내에 등록증 발급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해서 양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시간 관계상 왜냐하면 우리 선관위원들이 미주 각 지역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시간을 끌 필요 없이 오늘 저녁을 스킵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빨리 서류를 검토하자 해서 1차적으로 박균희 후보 서류를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 학력, 경력 또 회장 그 입후보 서류와 공탁금 그것을 다 검토한 후에 추천서를 저희가 확인 작업 과정에 박균희 후보 측에서 불합 그러니까는 정회원이 아닌 추천서가 몇 장이었죠? 열한 다섯 여섯 장? 저도 정확히 기억 못해요. 예, 15-16장 정도가 리젝트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그 선거 세칙에 보면은 60명 그 요구 사항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박균희 후보 측에 대한 그 서류는 하자가 없는 걸로 우리가 결정을 했고 이어서 남문기 후보 측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29명 부적격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48시간 내에 알려줘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빨리 알려줘야 되느냐. 아시다시피 3월 29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48시간을 기다려서 알려주기보다는 하루라도 빠른 시간 내에 후보자가 알아서 왜냐하면 추천서를 받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29명분에 대한 추천서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제가 남문기 후보 측에 컨택을 했더니 남문기 회장이 그때 마침 공항에 계시다고 그래서 대리인을 보내도 되겠느냐 그래서 대리인을 2명을 보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 남문기 회장님 측에서 그것을 수락을 해서 그 다음 날 토요일 오전에 남문기 측 대리인 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29명 추천서가 부적격하니 앞으로 이것을 29명분을 더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해다오. 그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그 접수가 아직 인컴플리트한 상태입니다. 그 접수가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인컴플리트. 거기에
선거위원장으로서 상식적으로 우리 미국에서 생각하는 윗개는 우리가 카운트를 하지 말고, 왜냐? 우리가 알려주는 그 시간부터 48시간인데 그 시간이 좀 너무 좀 야박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토요일 날 오전에 알려줬으면은 그 보완을 해야 되는 후보 측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후까지는 그게 48시간이면은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감안을 해서 우리 토요일, 일요일 날은 우리 카운트를 하지 않고 월요일, 화요일부터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에 29장 그 미비된 서류를 제출해라. 대리인 측에서 2시간 여유를 더 달라 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12시까지 그 29명에 대한 추천서를 보완하기로, 그래서 수요일 12시까지 갖고 오는 걸로 다짐을 받고 녹음도 했고 양측의 상대 대리인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이메일로 보내주는 것도 괜찮느냐? 거기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대 후보 시간적인 여유를 감안해서 우리가 시간을 준 것만큼 이메일도 좋다. 왜냐하면은 그날 수요일 날 12시에 29장을 다 갖고 와서 거기서 또 다시 선관위원들이 이걸 검토하기는 또 선관위원들이 다 생업도 있고 다시 또 워싱턴을 와야 되는 어떤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메일로 보내주는 것도 오케이. 단 수요일 12시까지 하드 카피는 꼭 제출을 해라. 왜? 추천서는 공증이 있는데 그 공증은 스테이트마다 어떤 지역은 철인이 찍힌 게 있고 어떤 건 금장이 찍힌 게 있습니다. 노로라이즈. 그러면 하드 카피를 왜 우리가 봐야 되냐 하면 그건 제가 손으로 필링을 그 오돌도돌한 부분 내지는 금장 그걸 눈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거는 미리미리 우리 선관위원들이 리뷰를 할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목적에서 이메일도 보내주는데 수요일 12시까지는 하드 카피를 꼭 갖고 와야 된다. 하드 카피라면 오리지널 카피. 그래서 마침 나중에 전화할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계속 하나. 아니 얘기가 하도 길어서 짧으려고. 아니 이거는 그저 우리 언론인들이 예. 정확하게 알으셔야 되니까 처음부터 이건 끝까지. 왜냐하면 중간에 이걸 빼고 저걸 빼면 이 스토리가 틀려지기 때문에. 알았으니까 빨리 갑시다. 예. 아니 저 계속 네. 그래서 하드카피. 하드카피 그거 해갖고 원본 제출하는.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우리 선관위원들이 다 이제 헤어지는 시간에 일요일 날 제가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달라스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토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 그 새벽에 제가 선관위원들한테 수요일 날 내가 다시 선관위 사무실에 와서 확인을 할 테니 다 위임장을 써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몇 분이 동의를 해서 위임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분은 위임장 쓰는 것을 반대를 했고 한 분은 위임장을 또 썼는데 제가 달라스에 도착을 하니까는 메시지가 자기가 어제 새벽에 쓴 위임장은 자기가 정신없이 잘 모르고 위임장을 썼으니
나는 그 위임장 쓴 거에 대해서 캔슬을 하겠다. 그 과정에서 제가 그것을 우리 선관위원들이 몇 번은 반대를 하고 캔슬을 한다 하니 그럼 위임장은 없는 걸로 하겠다 하고 그 위임장은 없는 걸로 결정이 나고 제가 화요일 날 오후에 제가 워싱턴을 다시 되돌아와서 제가 수요일 날 11시 반에 선관위 사무실에 가서 기다렸는데 이 대리인이 누군지는 몰라도 어떤 분을 보낼지는 몰라도 뭐 물론 그 전 토요일 날 왔던 그 대리인들이 분명히 올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12시가 지났는데도 안 오고 혹시 워싱턴 지역에 교통 사정이 불편할까 밀릴까 해서 시간을 좀 더 봐주는 경우로까지 끌어가면서 오후 1시까지 기다렸는데 전화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 제가 그 철수를 했습니다. 1시 15분에 그 대리인이 연락이 와서 저보고 어디 계시느냐. 이것은 제가 전직 총련 회장으로서 또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남문기 후보 측은 우리 총련회 또 우리 선관위를 아주 무시한 처사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 후보자가 다른 서류 모든 것을 다 상관없더라도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이 후보자로서의 가장 지켜야 될 책임인데 그것을 안 지킨 것은 본인 스스로가 총련을 무시하거나 선관위를 무시하고 이 선거를 우리가 하겠다는 이것에 대한 이건 무시로밖에 받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숫자가 모자라서 디스퀄리파이 시켰다는 아니요. 얘기합니까? 아니 숫자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요 얘기는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가 대리인들이 토요일 날 오전에 왔을 적에 그 29명분을 가서 빨리 확보를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서너 시간도 안 돼서 이메일로 약 한 60여 장? 70장? 네. 60장에서 70장 정도가 이메일로 즉시 3시간, 4시간도 안 돼서 날라왔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선관위원장으로서 약간은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왜? 전국에 퍼져 있는 회장들 추천서를 그 60, 70명을 어떻게 서너 시간 만에 확보를 해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약간의 의문점은 가졌지만은 뭐 보낸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정혜원이다 아니다 그거 검토를 하고 여하튼 저는 이제 수요일 날 12시에 확인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이제 수요일 날 왔는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우리 선관위원들한테 다 노티파이를 했고 수요일 날 오후부터 우리 선관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목요일 날 아침 7시까지 집중적으로 이분들이 토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시간 안 지킨 거 플러스 뭐 제명권 내지는 뭐 그전에 사전 선거 운동권 뭐 등등 여러 가지 잠깐만요. 거기서 그 하드카피가 왔습니까? 예? 하드카피가 왔어요. 원본이? 안 받았죠. 오늘까지도 그건 안 왔죠. 예. 아니 뭐 그 정도만 제가 보면 그래서 예.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 8시에 제가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선관위원들이 토의를 했으니 이제는 자격이 있다, 자격이 없다 결정을 그러니까 그 투표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예. 근데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입니까? 예? 남문기 씨 디스퀄리파이 시킨 게 그 이유가 나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자격이 있다 없다 선관위원들이 투표를 한 결과 아니 투표할 때 그 조건만 걸고 고른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다른?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를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제가 그거는 간사님이 얘기하세요.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자님께서 여쭤보신 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셨죠? 아니죠. 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예. 디스퀄리파이를 자격 미달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네, 그거고요. 원인을 보고 네, 발표를 그리고 해야 이제 되는 지금 거죠.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어.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자격 여부 네. 이분이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총회장 후보로서 선거에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 서류를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 그 보안- 중에 3가지는 일단 이메일로 충족시켜줬어요. 그 나머지 3가지가 뭐죠? 첫 번째, 음. 정의원 회비를 냈느냐 안 냈느냐.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회비 낸 걸로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회비가 아니라 후원금을 낸 겁니다. 그분이. 후원금. 근데 후원금하고 회비는 후원금이라는 거고 당해연도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모자라던 부분에 대한 그걸로 해명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두 번째는 아니 그 부분 선거 하면서 잠깐만요. 그 네. 부분에서 미주 청년 회칙에 의하면은 네. 5년을 5번을 연속으로 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예. 그 남문기 후보가 그걸 냈습니까? 네. 아니 5년을 계속 연속적으로 냈어요? 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근거에는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보낸 게 2가지라 그래요. 하나는 5,000불을 김정은 시절에 자기가 후원금 냈다. 네. 이정순 시절에 5,000불 후원금 냈다. 그건데 후원금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선관위에 그 내가 여쭤보는 게 예. 후원금은 후원금이고 회비는 회비예요. 예. 그게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 후원금은 회비냐 아니냐 그런 다툼의 소지가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당해연대는 그게 해당됩니다. 네. 그 당연히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2번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3번을 냈냐고 얘기는. 그 전에는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저기 거기에 대한 아니, 설명해 잠깐만. 남문기 후보가 선관위에다 낸 거에 의해서 그게 있냐 이거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집단에서 그런 현재 총련에 있는 걸 다 가져갔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데 현재 총련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받은 거는 네. 그 해당 연도에 회비를 안 냈음을 저희들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다른 캐시는 좀 이따 받으시고요. 네. 제 질문은 뭐냐면 그 4가지 요인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회비 예, 그다음에 네. 예. 근데 회비 문제. 회비 문제 그렇고 그 다음번에 또 예. 나머지 두 2개 번째는 뭡니까? 선거 참관인의 자격 문제. 그 이제 폴송 그 이제 회장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근데 선거 참관인은 정의원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2개 이제 해결이 됐고요. 음.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저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윤리위원회에서 그 제명당한 거는 어떻게 처리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음.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 서류를 보내왔는데 보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한 거는 윤리위원장이 그때 했다는 자필 서명이 있는 문건을 저희가 받았어요. 네. 그런데 보완해온 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 그거는 이제 유인철 총회장이 뭐 사면을 했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 그거는 괴문서다 이런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사장이 아닌 거라고 이런 해명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사장 그래서 저희는 총련 정관을 다 받습니다. 네. 총회장한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없죠. 이사장한테 없습니다. 어.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게 뭐냐면 상벌위원장이 그게 윤리위원을 징계했다. 없다고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관에 보면 상벌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상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내가 알기로는 그게 없어지고 윤리위원회로 배치된 걸로 알고. 그게 지금 저도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한 후보 측에서 그거를 보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거는 상벌위원 그거는 내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내가 민주총련 사무총장으로 그동안 쭉 이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아마 우리 저 간사님보다 더 잘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자님. 네. 저희는 과거에 어떻게든 저희는 안 따져요. 저희는 현재 있는 정관하고 운영 세칙을 보고 따집니다. 아 근데 그 회칙을 누가 보내왔어요? 몇 년도 거예요 그게? 회칙이 이게 네. 2012년도에 최종 보완된 회칙입니다. 2012년. 예. 그때 그 당시 회칙 대변인장이 누구죠? 그거는 여기 안 나와요. 아니 그러한 문제는 이제 각자 알아서 이제 확인하고 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예,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이 공무단임권이 있느냐 없느냐. 핵심은 그거예요. 이분이 제명당한 거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래서 다 자료를 보내왔지만 저희들은 윤리위원장의 서명이 있는 거를 근거문서로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뭐 누가 사면했다 여기 선관위원장님도 회장인 일을 마치면서 다 없는 걸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걸 안 따지는 거예요. 과연 총회장이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고전에 잠깐만요. 네. 윤리위원장이 제명을 한 건 팩트죠. 맞습니다. 오케이. 서명된 문서가 저희들이 다른 게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 어떻게 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 저희는 기준은 딱 하나. 그 다음번에 현재 갖고 있는 그 다음번에 이유는 그런 거 지나가고 윤리위원장이 그때 제명한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걸 또 설명드리기가 좀 아니 그런데 짧게 아니. 해 짧게. 세 가지가 어. 첫 번째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그다음에- 문제에서 예, 재정 문제에서 문제가 있고, 재정 보고를 안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인수인계가 안 됐고 제일 큰 게 뭐냐면 저희 정부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총회장이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있으면 해당 1년차 임기년도 회비는 현재 회장이 씁니다. 그런데 2년차 때 받은 회비는 차기 회장한테 이월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를 안 한 겁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제일 큰 문제는 그걸 자꾸 재정 보고라고 그러는데 시카고 총회 시절에 그 남문기 총회장이 재정 보고 자체를 안 하고 감사도 참석을 안 했죠 그 자리에. 네, 안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전화를 해갖고 그 감사가 이 전화로다가 이거 재정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우성이 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재정 보고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때 돈이 엄청 많았어요. 아마 이준철 회장하고 그때 김재권 회장하고 붙어갖고 무려 얼마가 더 아니면 28만 불이라는 회비가 들어왔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 잠깐만요. 그걸 이걸 한 거야. 네, 잠깐만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아니요, 아니, 저희는 저기 그 문제는요. 네네. 예, 그 문제는 저 우리 뭐 별도로 취재를 하시면 되고 글쎄요, 우리가. 지금 시간을 좀 세이브하게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잠시만요. 거기 지나가는 시간에 제가 잠시만 아니, 보충 이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 아니, 잠깐만요. 아니요. 여기 알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취재할 아니, 테니까. 거기에 대한 걸 알고 아니 넘어가셔야 될 게 우리가 있어요. 취재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아니, 취재가 아니고 모든 분에게 좀 알려드려야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아니, 제가 지금 먼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총련 측에서 아니, 총련 아니, 말씀하세요. 총선 측에서 질문 먼저 하세요. 그럼 질문 끝나고 제가 다시 할게요. 해요. 빨리 넘어가자. 그래서 결국은 그 제명권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뭐 됐네 뭐 그러면. 저 2분만 시간 주십시오. 아 여기 없어. 아, 아니, 부탁드립니다. 장관이 질문 끝나고 이제 얘기하죠. 자, 또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면. 상관력은 끝나. 자, 제가 한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님.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온 편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선거는 축제이어야 합니다. 공정 공평해야 하기에 선관위원들과 급히 논의해서 가능하면 A7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축제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축제의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아니 그건 나중에. 아니 그냥 잠시만요. 그냥. 여기 계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 계셔. 5월 11일 날 정기총회 공고가 또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IP 주소를 역추적했습니다. 부에나 파게에 있는 어떤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들어서 나온 서류입니다. 자, 그다음 자 공정 공명성대한 축제 분위기의 선거인데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서류는 위조 서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들기 전에
후보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급조한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네.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얘기. 아니요, 그 얘기 안 하죠. 그냥 이것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때 예, 그러니까 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쪽 뒤에 보시면 사전 선거 운동과 그 외에 이 모든 것들이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서류는 무엇이냐면 남 땡땡 후보께서 선거 선대본부장을 변호사 사무실로 보냅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미주 총리를 상대로 고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서류입니다. 자, 저희가 알기로는 남문규 회장이 아니고 우리 박균희 회장님께서 고소의 달인이다, 고소의 시작이요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자,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그게 네, 왜 고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 당시에는 후보자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회장님. 등록도 안 했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 선거는 축제 분위기로 잘 하기 위해서 고소를 해달라고 해달라는 저는 짧은 생각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축제를 분위기에 변호사도 좀 들어가고 돈도 좀 쓰고 풍선도 좀 날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편지 받으시고 이거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총장님 잠깐 빠지시고 질문 또 하세요. 지금 우리 기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는 이것도 제보 받았어요. 근데 선관위는 그거를 기준으로 안 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우리 그 총연의 정관과 운영세칙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이 얘기한 거 혼동하지 마시기를 제가 왜냐면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선관위 끝난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는 박균희 후보의 단독 입후보로 그냥 딱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현재 그렇다고 네. 당선자가 된 건 아닙니다. 아 물론 네. 그 단독 입후보로 결정이 난 건 이제 그렇습니다. 당선이야. 예, 예. 단독 총회를 입후보로 거쳐서 결정이 해야 됩니다. 되는데 그러니까 선관 입장에서 이제 다시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확실히 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 제가 이제 그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그래서 목요일 아침 8시에 투표한 결과 4명의 선관위원들이 자격이 없다라고 투표를 하셨고 1명이 자격이 있다라고 투표를 하셨고 1명은 기권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이 있다가 아니고 경선으로 가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확실히 틀린 거예요, 그죠? 경선으로 가자라고 의사 표현한 겁니다. 네. 예, 그 자격이 있다라고 그 찬성한 분의 얘기는 경선으로 가자라고 투표를 한 겁니다. 그게 조금 틀려요. 4명은 그만. 자격이 없다라고 투표를 한 겁니다. 예, 엎치나 매치나 그게 그거고요. 예. 네, 네. 그만 자, 말이지.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선관위원장으로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 결정은 남문기 후보는 이번에 디스퀄리파이를 시킨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 한국말로 이후에 정확하게 제가 이 표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격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제가 선관위원장으로서 보는 시점은 제명을 했던 뭘 했던 저런 유언비가 떠났던 그런 얘기가 다 필요 없고 제가 보는 기점은 수요일날 12시에 등록 컴플릿하는 그 시간을 안 맞췄기 때문에 우리 미국 살면서 우리가 그건 뭐예요? 선거 후보가 그 시간 지키는 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그 의무를 본인 자체가 본인이든 대리인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걸 안 지켰다는 것은 우리 선관위 내지는 우리 총리를 모독한 걸로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스퀄리파이를 시켰고 아니가 모독하는 그런 거는 그쪽의 그 표현이고 예. 그 회칙에 된 거 중에서 요런 거 지금 얘기한 거 고자격에 의해서 그냥 디스퀄리파이 예. 되는 거 거기까지만 합시다. 예. 한 가지 질문이 예. 있습니다. 그 하드 카피를 그래서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어디 예, 있는지. DC 코리아 뉴스의 이태봉 기자입니다. 네? DC 코리아 뉴스의 이태봉 기자입니다. 예, 하드 카피를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 48시간 내에 그 수요일 날 12시까지 보내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 시스템에서 그 우편 시스템이나 그 속달 시스템에서 그게 가능한 건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거요. 네. 넥스트 데이 하면 되죠. 토요일 날 네. 저희가 오전에 만났다고 그랬죠. 네. 이메일도 허용했죠. 네. 3시간 만에 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네. 29장이 아닌 거진 60에서 70장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보낼 수 있지. 충분히 오버나잇 지금 우리 페덱스도 있고 UPS도 있고 이분들이 만약 그 이메일을 화요일 날 보냈고 우리가 수요일 날 도저히 우리가 갈 수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different story. 근데 토요일 날 우리가 노티파이를 해주고 나서 서너 시간도 안 돼서 그 이메일 보낼 정도라면은 월요일 날 보내도 여기 화요일 날 받을 수 있고 보내는 장소가 어딘지 몰라도 그거는 그 우리 선관위에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게 저희들이 요구해서 이메일을 받은 날짜가 3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문기 후보가 서명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메일로 다 보낸다 그랬고 보완하여 이메일로 발송하며 원본은 추후 인편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3가지 보완을 하고 여기 남문기 후보가 서명을 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지금 이제 보충해드리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남문기 후보 쪽 입장은 뭐예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면 안 나왔습니다. 그거 아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입장이. 선관위에서 얘기. 아니 성관이 모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남문기 후보 측에서 저희에게 레지스터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조금 이따 사진 찍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4월 7일 날 작성해서 4월 8일 날 보냈으니까 저희가 받은 날은 레지스터 메일이 시간이 좀 걸리니까 4월 10일, 12일 정도 받았을 겁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 돈을 돌려달라는 얘기가 왔는데 공탁금 리펀드. 네, 공탁금을 리펀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선거 관련해서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조항입니다. 3월 29일 2019년 남문기 후보가 접수할 때 정회원 명단을 제공키로 했으나 제공받지 못함이라고 썼습니다. 회칙에 보시면 선거 운동을 위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아직 서류 접수했을 때 이 후보자가 아닙니다. 자, 정회원 명단 없이 남문기 후보가 제출하는 정회원 추천서를 어떻게 접수받을 수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데 어떻게 200장이나 받았습니까? 자, 두 번째. 3월 29일 2019년 남문기 후보 등록 시 등록금 5만 불을 내면 정회원 명단을 주기로 하였다. 등록금은 5만 불을 냈지만 정회원 명단이 제공되지 못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회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서류 심사가 끝나고 이 후보자가 신분이 된 후에 정회원 명단을 주기 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양측 선관위 대책본부장을 불러서 주의와 주지를 시킨 후 72시간 이내입니다. 그 후부터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2019년 남문기 후보 등록 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정회원 명단을 제공해 주겠다고 했으나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3가지가 나옵니다. 29일 날 준다고 했는데 안 줬고 5만 불 낸다고 했는데 안 줬고 48시간 내에 준다고 했는데 안 줬다고 합니다. 선관위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들은 적 없고 녹음에도 없습니다. 녹음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은 공정선거를 위하여 공정선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조 서류도 있습니다. 공정선거를 위하여 직분을 못하였으므로 제출한 등록금 5만 불을 3일 이내에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사진 찍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거가 축제 분위기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소송한다고 공갈 협박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분 보시는 대로 종이에 적혀 있습니다. 그걸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샌더가 누구입니까? 샌더가 크리스 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문기 장님의 영문 성명이고 6071 비치글로벌 부에나팍입니다. 제가 아까 IP 주소 역추적했다고 했죠? 편지가 위조 공문이 나왔던 바로 그 주소입니다. 장소인데 네. 그분이 또 개문서라 해서 안 보냈다고 그러는 가운데 네. 선관에서 5만 불을 반환을 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처가. 그거는 선관위에서 말씀하시 제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대장님은 질문하실 것 그다음에 아까 선관위 관련 또 강사님이 회비를 정회비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걸 정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이사장 할 때 2년 전에 이분이 출마를 하려고 그럴 때 그분이 냈다고 정명을 해라. 캔슬책을 내야 되는 거예요. 회비낸들은. 했더니 사진을 갖고 왔어요. 아까 말한 후원금을 전달식을 했다 해갖고 내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100만 불을 여기다가 총회장한테 사진 찍으면은 그게 인정이 되냐 이게 캔슬 책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사장 때 베리파이를 해서 그때 남문규 회장이 못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게 나왔다는 게 저는 확인도 안 됐지만 그거는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내온 보안 서류에 있습니다. 카피가 컨셉책이요? 있고, 예, 앞뒤가 카피가 있고, 예. 그건 그것이 양호되는 거죠. 그 한인 그 총연합회에 입금된 것이 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몇 년도입니까, 회장님?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단지 입금이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이제 입금을 한 건데 그 카피를 받아서 저희가 그걸 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한 결과 2번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김재원 씨한테 준 거는 다른 이게 사진 아니 어찌됐든 자 이제 우리 간사님 말을 믿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 있고. 선관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 보안 서류 4개 중 3개는 다 해결이 됐고요. 예. 하나 자격 문제가 안 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거 나중에 그거는 저 우리 회원들끼리 좀 따지시고요. 그 다음번에 그러면 우리 박균희 회장님한테 그럼 질문하자고요. 통관에 그만 끝내고. 내가 볼 때 우선 첫째, 지난 2년 동안 그 회장하시면서 민주청년의 그 가장 큰 문제점을 뭐로 생각했어요? 그 앞으로 만약에 새로 회장이 되면 뭐를 개선해 나갈 거라고 우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 회칙이 조금 불명확한 그다음에 선관위한테 상당한 옵션이 있고 정확하지 않은 문제점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2년 전에 이 선거에 임했고 똑같이 지금 주장하는 거를 제가 다 느끼고 해왔습니다. 다만 제가 2년 동안 이 회칙을 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회칙상에 회칙 개정위원회가 있는데 개정위원회가 김재권 회장 때 이호영 회장님이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간사님한테 간사가 우리 국성부 회장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이 얘기는 질문에서 포인트가 다른 데로 나가는데요. 네. 우리 박 회장님이 회장을 하시는 동안 네. 가장 어려웠던 점. 어려웠던 점이 지금 일단은 회칙에 대해서 세칙에 대해서 우리 정관이 제일 문제가 있다. 항상 그거가 제가 느끼는 부분. 고쳤어야 될 문제를 아직 못 고쳤으니까. 예. 그 문제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또그 다른 문제점은 뭐 다른 문제는 또 있죠. 재정 부분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정확하게 회계 처리가 돼서 저도 전임자한테 재정 보고를 받지도 못했고 우리가 새로 취임을 하자마자 더한 게 우리 총연 회관 건물이 텍스가 내질 안에서 이미 옥션으로 넘어가 갖고 회관이 날아갈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리고 또 17만 불이 우리 총연의 부채가 저한테 이전이 됐습니다. 그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포크로즈가 날라옵니다. 그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후임자가 전부 또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고 세틀먼트를 하고 그 돈을 이제 할인을 받고 이런 딜을 계속 해오고 우선 이머전시로 부동산세는 또 내야 되니까 제가 일부를 내가면서 전부 세를 하고 해서 지금은 거의 세를 단계가 제 임기까지는 전임자 거를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죠. 다행히 제가 그걸 납부를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 능력이 있는 한은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가 없으면은 재정적인 게 문제가 나면 어느 단체나 어느 국가나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봉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비 납부나 아까 말한 후원금 그 분담금이 잘 납부가 되지 않고요. 자율적으로 물론 법률적인 문제나 또 분쟁에 대한 문제 이런 결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임기 동안 만약 회장이 된다면은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몇 가지를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총연설과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회가.
네, 그 부분은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 총련 건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임은 총련 회장이 부채가 나거나 또 이게 회관으로 사용하고 회관 자체의 소유권이 처음에 돈을 낸 분들이 우리 총련으로 공공기관으로 넘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텍스에 대한 그 웨이브가 되지를 않아요. 비영리 단체 그 돈을 못 받지 않죠. 예, 비영리 단체가 안 돼 있고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소유권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건 다른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행히 포크로저는 안 되는 그런 변호사를 통해서 그렇게 안 뺏기게끔 그거는 조치가 돼 있고요. 다만 부동산세에 대한 거는 웨이브가 안 돼서 계속 우리 총인이 그 어마운트 자체도 적지가 않고요. 큰 어마운트인데 그 어마운트 계속 넘기기는 힘들고 그래서 우리 신 실장한테 텍스를 웨이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서 그것도 지금 해결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제 임기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회장이 된다면은 그 부분도 계속 변호사를 써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회관 명칭을 갖다 청년으로 돌려오는 문제를 적극할 겁니까? 예, 그것도 문제가 지금같이 부채가 돼 있으면은 또 한편으로는 차압이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17만 불이 부채가 돼 있는데 그 17만 불을 소송을 걸면은 총련회관이 다 뺏기는 그런 결과가 돼 있고 그 당시에 우리 총련 어카운트가 영어로 가니시먼트 오더가 나왔어요. 코트에서 그 17만 불이 인정이 돼서 그래서 저희 쪽은 돈을 제가 거기에 맞게 계속 쓸 때 그때 입금을 하고 혹시나 그게 될까봐 그거를 우리가 쓰면 막바로 발행하면 막바로 인출이 되게끔 하는 곤란을 겪어가면서 해왔고요. 김정은 회장 쪽에서 카운트 갖고 있던 거는 차압이 된 경우가 그러니까 가니시먼트 된 금액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상황. 내역을 좀 받쳐 주시죠. 내역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총련 선거 때 관련된 게 제일 많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법률 비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총련 우리 저 선관위를 할 때 우리 유준철 회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거를 하려면은 선관위를 하면 후보자가 서류를 갖고 갈 때부터 벌써 문제가 생긴다. 선거에 대한 소송이 발단이 거기서부터 생기니까 총회장을 할 사람은 5만 불을 공탁금을 어차피 내게 돼 있는데 그게 순위가 어디 있냐가만 틀리거든요. 그건 선관위의 옵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까 등기 서류를 보시면은 등기 그 우편 자체가 선관위 각각에게 한다는 것은 본인들한테 소송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선관위에 공탁금 저 5만 불 상대방 5만 불에서 10만 불에 예를 들어서 디파짓을 한다면은 이제 그 10만 불은 그 선관위에서 다 결제를 해서 나가랍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5만 불을 받는 공탁금을 이 서류를 갖고 갈 때 시작이 될 때 5만 불을 받아라. 이제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 5만 불 하는 것도 끝까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원인도 지금 보세요. 이제 지금 등록피를 하고 준다 이거 아까 우리 사무총장이 얘기하셨는데 등록피를 한 후에 72시간 후에 이제 선거가 개심된다. 그럼 등록을 안 했고 자기들이 등록을 안 한 적시 지금 5만 불을 돌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의도가 애초부터 이 사람들은 선거할 의향이 없다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 보세요. 등록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을 줬어요. 5일. 48시간을 5일을 줬는데 5일 동안 안 하고 등록도 안 하고 그 다음부터 단장 지금 돈을 5만 불 돌려달라는 거거든요. 돌려줄 거냐 안 돌려줄까는 선관위 결정이니까 우리 박 회장님은 우리 거기까지 합시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문제점을 얘기를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제 문제는 들어주셔야 돼. 그거는 앞으로 2년 동안 새로 이번에 이제 회장이 된다고 그러면 예. 뭐 어떤 일에 중점적으로 보고 그동안 내가 느낀 건 이런데 이런 거 변화해서 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거는 이제 제가 공약 사항으로 얘기를 하려면 한참 걸리지만은 제가 간단히 한 서너 가지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서너 가지 얘기 드리는 건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이제 회장이 되면은 이제 당연히 4년 임기의 그 회칙 개정위원회가 생깁니다. 그게 맞는 분을 선임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현재 조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직이 우리 조직 안에 연합회가 또 다른 지역 연합회가 있고 그게 또 현직 회장이 있는데 그걸 분할적으로 자꾸 자기 그 분할 세력이 자꾸 커가는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은 제가 지난 11월 달에 선거를 해보니까 우리 총력이 주류사회에 모든 총회장이 이때까지 주류사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연합회 조직이 뭐 우리 중서부는 13개 스테이트가 있고 서남부는 한 8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류사회 정치를 하는 건 굉장히 그 조직으로는 힘들고요. 스테이트별로 정치를 해야 이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스테이트별로 현직 하나, 전직 하나 이렇게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선거 때는 주류소의 선거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지사, 상원, 하원, 그 다음에 시에 이제 또 올드맨이나 카운슬이 시가 할 때마다 선거가 할 때마다 그 조직을 통해서 50개 스테이트에 그걸 분할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다시 지역에 우리가 말로만 180개 현직 회장들이 있습니다. 180개의 한인회가 우리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의 산하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180개 여기에 있는 현직 회장들을 주축으로 해서 제가 임원으로 주 멤버로 선임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그 외에는 뭐 우리 이규철 저 회장님이 옛날 하실 때부터 20년 전에 저도 시카고 한인 회장 할 때부터 느낀 거는 동포 특례법이 그때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소종이 그때 나타났고 저도 한국에 올 때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서 IMF가 났지만은 투자를 못 하는데 그 당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거소종이 됐습니다. 그걸 대신해서 우리가 주민등록 대신에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제일 큰 게 우리 동포들한테는 건강보험이 우리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총연이 그동안 20년 동안 로비를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게 먹튀라는 우리 5점을 남기게끔 만들고 6개월이 있어야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병이 났는데 6개월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래서 3월 1일 우리가 이계훈 회장님이랑 몇 분이 3일 전 기념식에 간 김에 문희상 국회의장한테 이런 우리의 애로사항이 있다. 이거를 개정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처음 하고요. 사실 앞으로 제가 회장이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동포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부터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시간상 한 3가지만 중추적인 것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건의를 드려도 될까요? 예. 내가 보니까 선천적 복수 국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있지만 아까 설명 안 돼. 제가 그거는 더 잘하는 게 제가 처음에 38년 전에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제 동창들이 30몇 명이 가 있는데 그 중에 반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기 태어났지만은 그분들은 한국에 지금 다 가고 한 몇 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상관있지만 간 분들이 첫애를 여기서 다 낳았는데 이게 시민권자에 대한 디크레어를 안 해갖고 전부 병력 의무가 생겨 있어요. 제일 간단한 게 그겁니다. 병력 의무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벌써 30살이 넘어가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본의 아니게 전과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병력 기피를 해서 제가 오죽하면은 몇 사람은 더 가면 잡혀서
감옥을 간다고 들려해서 제가 데리고 나가서 셀을 해서 군대를 가게 만들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거를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복수국장은 사실은 옛날에 여기 지금 현재도 국회의원들을 하시는 몇 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해창 후보가 선거할 때 그때 제일 많이 개정이 더 돼버렸어요. 우리한테 불리하게.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때도 제가 알고 있는 바니까 그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로비를 해서라도 제가 충분히 그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야? 내가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뭐 현직 회장단 거기서 자꾸 뭐 이슈를 담고 그러는데 예. 그 차원 갖고는 안 될 거예요. 아마 그건 니들 청년 단체에서 나서갖고 서명 운동에도 걸려갖고 예. 뭐 해야 될